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일요일이에요. 요즘 한국은 날씨가 따뜻해요. 그래서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저도 주말에 벚꽃 구경을 다녀왔어요. 벚꽃길을 걸으니 꽃잎이 떨어져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커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개팅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연애 문화 중 하나인 소개팅. 여러분은 소개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소개팅은 소개받는 미팅의 줄임말이에요. 보통 친구나 지인이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나 좋은 사람 좀 소개해줘 라고 직접 말할 수도 있고, 친구가 내 친구 중에 너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 라고 제안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개팅은 보통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특히 결혼할 사람을 만날 때 소개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의 소개팅 문화가 예전과 비교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따 그 내용도 같이 살펴봐요. 소개팅은 일반적으로 카페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이루어져요.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쁜 곳을 가면 좋습니다. 그치만 장소가 너무 시끄럽지 않아야 해요.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보통 처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거나 서로에 대해 질문을 해요. 사실 요즘에는 소개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주고받아요. 나이는 몇 살인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를 서로 전해줘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미리 주지 않았다면 처음 만나서는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29살이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주말에 등산을 자주 가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래도 낯선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라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편해지긴 합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무슨 일 하세요? 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소개팅을 하다 보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입니다. 상대방이 나랑 취향이 비슷한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저는 이것을 좋아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초밥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질문은 여행 가는 거 좋아하세요? 입니다. 소개팅을 할 때에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취미나 이런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요. 여행이나 음식처럼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을 할 때는 너무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너무 자기 얘기만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금방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창 MBTI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MBTI로 서로의 성향이 비슷한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소개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서로에 대한 호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걸 티키타카가 잘 된다 라고 표현해요. 사실 소개팅을 하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잘생긴 얼굴보다는 첫인상을 말합니다. 깔끔한 스타일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첫인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말하는 태도와 성격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어도 예의가 없으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인상에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무언가를 물어보고 난 후에는 반응을 적절히 잘 해줘야 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와 같이 이어지는 질문을 해주면 좋아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입니다. 상대방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중간에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표현은 대화가 편해서 좋아요입니다. 소개팅을 하다 보면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대화가 잘 통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나면 둘 중 한 명이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해요. 보통은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그 후에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연락을 그만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을 애프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끝날 때에도 예의 있게 정리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연락에 답장을 늦게 하는 것도 예의가 없어요. 또 요즘 바빠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와 같은 말들은 애매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애프터 연락을 거절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고마움을 표현해야 해요.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되 예의를 갖춰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와 같은 말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물론 소개팅이 잘 되면 좋지만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둘이 서로 마음이 맞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전통적인 1대1 소개팅 외에도
다수가 함께하는 소개팅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명에서 6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소개팅을 그룹 소개팅이라고 불러요. 저는 1대1로만 만나는 소개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문화가 생겼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소개팅할 때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 보니 이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러 명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근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그룹 소개팅을 한다는 걸 보았어요.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주변에서 한다고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그룹 소개팅을 할 때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소개팅도 있어요. 예를 들어 와인을 마시면서 소개팅을 하는 와인 미팅도 있고 보드게임을 하면서 소개팅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소개팅도 많아졌어요. 자신의 프로필을 올리고 관심사를 입력하면 비슷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거리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고요. 보통 대학생이나 20대가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에는 30대나 40대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소개팅 어플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은 않아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팅 어플로 인연을 잘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어플을 사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믿거나 상대방에게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소개팅 어플은 어디까지나 첫 만남의 기회를 만드는 도구일 뿐이니 중요한 건 직접 만나서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소개팅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런 팁들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볼 수도 있고, 쉴 때는 무엇을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창 유행하는 MBTI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주말에는 무엇을 할 건지 가볍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너무 많이 표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좋은지 싫은지 표현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팁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대화를 할 때에는 티키타카가 중요해요. 상대방에게 반응을 잘 해주려면 이야기도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자신을 어필하려고만 한다거나 중간에 휴대폰을 너무 많이 만지면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첫 만남에서는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말투와 표정도 매우 중요해요. 부드러운 웃음,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공감하는 리액션이 좋은 인상을 줍니다. 저도 그거 정말 좋아해요. 그거 진짜 재밌네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주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소개팅을 할 때에는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가벼운 장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과한 농담이나 선을 넘는 말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소개팅은 서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소개팅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소개팅뿐만이 아니라 그룹 소개팅, 그리고 한국의 소개팅 어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연애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소개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한국에서 소개팅 한번 해볼래? 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오늘 배운 표현과 팁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